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탄도부동산 김혜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살면서 딱 느꼈었던 가장 유망한 직업들, 여기서 베트남에서 이거 하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총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뭔가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요 시기에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화장품 사업이에요. 화장품 사업. 이제 코스메틱. 예전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고 밖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곧 베트남에 지하철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시간도 잘 지킬 수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하철이 생긴다면은 화장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좀 꾸미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왜 이렇게 막 두건도 쓰고 안 타겠다고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헬멧도 쓰고 하니까 꾸미지를 못하는데, 지하철이 생기면 분명히 화장품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겁니다. 아무래도 뭐 여자분들은 더 이뻐지길 원하시고 하시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관입니다. 사진관. 이 호치민만 봤을 때, 저는 이제 호치민에 살고 있으니까 사진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민이 거의 10만 명이 여기 있는데 호치민에만, 근데 사진관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게 사진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부동산 하는데 이제 뭐 제 카카오톡 메인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명사진이라든지 제가 돌잔치하고 뭐 피로연하고 이렇게 하면 뭐 결혼식 사진이나 찍잖아요. 근데 이 사진관 사장님이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약을 해도 뭐 한 거의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사진이 촬영이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이제 외부에 나가서 촬영하는 거는. 그리고 뭐 증명사진 하나 찍는 것도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는 얘기를 해야 딱 가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진관 가면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관이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진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좀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베트남에 계시는 사진관 분들은 그렇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 대한 기술이 그렇게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사진관을 실제로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하시면은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웨딩 촬영, 웨딩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딩 촬영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의 웨딩 촬영 이 스타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웨딩 촬영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웨딩 촬영을 많이 해요. 스튜디오 자체를 잘 꾸미지도 않았고 요즘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웨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건 세 번째예요. 자, 웨딩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베트남에서 식당에서 많이 했었어요. 식당을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의 그런 웨딩 문화, 결혼식 때 축가를 부른다거나 이런 웨딩 문화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광고 대행업이에요. 광고 대행업. 뭐 지하철이 생기거나 그런 건물 위에 있는 전광판 같은 그런 데에다가 이제 막 광고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광고 대행업을 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광고를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노출 범위를 조금 더 PPL이라고 하죠. 드라마 속 광고라든지 뭐 유튜브 내에서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대행업,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전문적으로 하는 그 온라인 광고 대행업사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런 경험과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광고 대행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아용품 사업이에요. 유아용품 사업. 지금 이제 유아용품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뭐 애들 밥 먹이고 하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잘 사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유모차 직접 사와가지고 뭐 200만원, 뭐 150만원 이런 유모차를 사와서 직접 태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젖병이나 기저귀나 이런 것들도 뭐 한국 제품 혹은 뭐 일본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용품 사업이 굉장히 전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유아용품을 여기 베트남에 와서 유통을 할 것인지, 유아용품을 띄워와서 여기서 소매로 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유아용품을 소매로 팔 때 프랜차이즈로 여러 개 열 것인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무턱대고 유아용품이다 그래서 유아용품 잘 나가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물건 그냥 대충 띄워가지고 여기서 팔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아용품 사업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먹고 살만해지면은 또 늘어나는 게 이제 교육열이에요. 유학원. 여기서 유학원이 굉장히 전망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유학원이 요즘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그래요. 사실 이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은 돈을 어딘가에 숨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중국적을 많이 취득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한국이나 뭐 캐나다나 혹은 뭐 미국 뭐 이런 데로 이민, 투자 이민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갑니다. 배우려고 많이 해요. 사실 이제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전 베트남 전쟁 때 보트 피플로 넘어갔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중국 사람들이 다 있듯이 어느 나라를 가든 베트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유학원 사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열과 또 하나 같이 가는 게 있죠. 의료기기, 의료. 여기가 아직 의료시설이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애가 2명이 있는데 첫째는 한국에서 낳고 둘째는 베트남에서 낳았어요. 출산할 때는 좋아요. 시설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저희 이제 자녀들이 잠깐 한국에 갔거든요. 한국에 갔는데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방접종. 네. 여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나 혹은 뭐 크게 많이 아플 때 이럴 때는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나 이런 뭐 의료업에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서 뭔가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료기기 쪽. 특히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이 치과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이제 미의 기준이 하얀 거예요. 얼굴이 하얗거나 이빨도 하얗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스케일링이랍니다. 미백 스케일링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얼굴에 그 미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백 관련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유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는 자동차 딜러예요. 자동차 딜러.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자동차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외제차.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 외제차죠. 외제차 딜러 혹은 베트남에 이번에 이제 빔페스트라고 해갖고 이제 빔페스트에서도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딜러들. 그래서 한국에서 자동차 딜러 하시다가 뭐 한국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넘어오셔가지고 베트남말 배우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딜러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 성형외과를 하시던 분들이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이랑은 조금 문화가 다른 게, 한국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성형한 거에 대해서 좀 감추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베트남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그냥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요. 야, 너 코 얼마에 했어? 그러면 뭐 나 3천만 동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대부분이 이제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시고, 뭐 성형외과 가가지고 당연히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 얼굴도 내 맘대로 튜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래서 성형외과가 일단은 굉장히 지금 전망이 좋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 하얘지는 뭐 미백이라든지 이런 미백 제품들, 그리고 요즘 이제 뭐 피부를 이제 한꺼풀씩 이렇게 벗겨내는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뭐 보톡스 혹은 필러, 뭐 보톡스나 필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로 오셔갖고 바로 차리는 건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파트너를 잡으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출장을 오셔가지고 한 번에 수술을 몰아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형외과를 한번 잘 보시면 성형외과도 굉장히 괜찮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0번째 접니다. 공인중개사.
자, 이 베트남에선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희망적인 직업이에요. 물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베트남어를 하시는 게 물론 좋죠. 베트남어는 이제 하셔가지고 중개사 시험을 보신 다음에 중개사 자격증을 정식적으로 갖고 여기서 부동산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왜 중개사가 좋냐 이런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사실 저는 이 베트남에 한국 부동산 중개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부동산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부동산이 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뭐 진짜로 잘 알아가지고 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 안 돼요.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아파트가 1000세대짜리 아파트다. 그럼 이 1000세대짜리 아파트에 부동산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이렇게 막 쭉 둘러싸이겠죠. 뭐 한 3개, 4개, 5개, 6개 막 이렇게 되겠죠. 1000세대짜리 아파트면. 근데 여기는요, 지금 여기 마스터리만 해도 부동산이 3개인가 밖에 안 돼요. 4000세대인데 4000세대에 3개. 그리고 뭐 비놈 센트럴파크에도 부동산이 10,000세대인데 1만 세대예요. 세대수가. 근데 부동산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10,000세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지금. 각 아파트별로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한 개 혹은 내지 많아야 3개? 그 정도 되니까. 공인중개사, 이제 저희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수업을 가르쳐요. 공인중개사 수업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도 가르치고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도 가르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속집게 과외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이 법률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드려요. 한 6개월 정도 코스로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겠죠. 공인중개사. 아무래도 제가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이 중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좀 더 많은데, 수익이 이렇게 돼요. 베트남은 이제 좋은 베트남 파트너와 만약에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분양을 하겠죠. 처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 분양가의 수수료를 뭐 1% 내지 뭐 4%까지 받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2억짜리를 팔았다. 그럼 2억짜리를 팔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뭐 한 1% 정도만 받는다고 해도 한 2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한국은 분양하시는 분들하고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다 다르지만 베트남은 똑같아요. 대부분이 분양하고 임대를 같이 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또 이제 임대를 주잖아요. 그럼 임대를 주면은 또 한 달치 월세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달치 월세. 그럼 뭐 2억짜리를 할 경우에 뭐 한 월세가 1000불 나온다고 치고 1000불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계약을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10년 정도 뒤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0,000불 정도를 수익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뭐 한 3배가 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수익이 한 1%를 또 받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3배 뜨면 6억이 되겠죠. 그럼 6억에 1%면 6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10년 동안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겠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5년 만에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15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명을 팔았다. 그러면 100명을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뭐 100명 플러스 임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매매도 가능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한국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 다 포함해갖고 300명이 안 됩니다. 전체에. 자, 오늘은 이제 괜찮은 사업들 베스트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저는 이제 베트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이제 상담 한 번씩 받아보시고 검토해 보신 다음에 오셔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자,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버튼 보이시면 구독 있으시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